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수열과 금융, 이자와 원리합계의 현재 가치를 배울 차례입니다. 64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 시간은 이제 원리합계 공부했었죠? 원리합계.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배운 게 이자와 원리합계부터 이율이 뭐냐? 이율은 이자율을 뜻한다. 1년 연이율, 6개월 이율, 3개월마다 있는 분기 이율, 월 이율 이런 식의 다양한 이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이율들을 단리이자냐 복리이자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할 수 있었는데 단리이자 방법은 그냥 맨 처음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꾸준히 같은 금액만큼 붙는다. 등차수열을 떠올리면 됩니다. 등차수열. 복리이자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등비수열을 따지죠. 계속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합계가 또 새로운 원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껏 쌓인 금액이 또 원금이 되고 해서 계속 원금과 이자의 합이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을 해서 지수가 증가하는 꼴인 등비수열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 복리법이었어요. 적금 붓는 거 공부했었죠. 적금 붓는 방법이 이제 받는 시점이 계속 초에 넣어서 초에 받느냐,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느냐 두 가지가 관건이었어요. 초에 넣어서 초에 받게 되면 이자가 아무래도 덜 받게 되겠죠. 맨 마지막 기간에 넣은 원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근데 초에 계속 넣다가 초에만 넣다가 말에 받는 경우는 마지막 연초에 넣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 번 붙게 된다. 초에 넣었다가 말에 받는 거니까요. 1년만큼의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공부를 했었어요. 특별한 공식이 물론 있긴 했었지만 이 공식보다는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죠. 이번 시간은 64쪽, 65쪽, 66쪽까지 해당하는 현재 가치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이제 뭔지 먼저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현재 가치라는 거는 미래 가치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현재 이 금액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이 되려면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1억을 모으겠다. 10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만큼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가. 이것이 현재 가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 보면요. 2017년 100만 원을 3년 정기 예금에 이자율 5%로 가입하였다고 하면 1년 후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105만 원이 된다. 이때 100만 원의 1년 후 가치는 105만 원이 되고 1년 후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 된다. 자, 여기까지 좀 자꾸 핸드폰이 자꾸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다시 보면요. 여기까지 문장을 여기까지가 아니죠. 여기까지 좀 문장을 보면요. 100만 원을 3년 정기 예금에 이자율 5%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면 0.05만큼 이자가 붙었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5만 원이 됐어요. 5만 원의 이자가 생겼죠? 이때 100만 원의 1년 후 가치는 105만 원이 된다. 1년 후의 가치 105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이 105만 원 되죠. 그 105만 원은 1년 후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 105만 원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1년 후를 물론 알 수는 없지만 내가 105만 원이라는 돈이 생길 걸 가정해서 지금 그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지금은 100만 원밖에 안 듣는 얘기죠. 이자가 붙기 전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이해했죠? 좀 다시 정리해보면 100만 원
1년 후에 105만 원 되었죠. 그래서 105만 원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다. 현재 가치.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는 100만 원이지만 1년 후에는 105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과 105만 원의 가치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 105만 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아직 투자하기 전에 100만 원과 투자한 다음에 105만 원은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비용이 어떤 이제 이자가 시간이라는 이자가 붙어서 5만 원의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그 105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지금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05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 이자율 5%로 가입하였다고 하면 2019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 110만 2,500원이 된다. 자, 여기까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원리합계, 복리법에서의 원리합계. 복리법이에요. 조건은 뭐 원금이 A, 그 다음에 이율이 R 이라 했을 때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N이라는 거는 기간이죠, 기간. 몇 년간 넣었다, 뭐 몇 개월 넣었다 해서 그 N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원리합계 단리법에 의하면 이거는 A 곱하기 1 플러스 얼마입니까? NR이었죠. 이렇게 지수가 되냐 아니면 이렇게 N개만큼 이제 이자를 더하냐, 이게 등차 수열이었죠. 이거는 등차 수열. 그래서 지금 그 방법대로 100만 원을 2년간 묵혔다. 2년.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이다. 이것이 여기서는 2년 후에 저 돈은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얼마죠? 아까 110만 2,500원. 네, 이 돈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네,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즉 100만 원의 2년 후 가치는 110만 2,500원이 되고 2년 후 110만 2,500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다. 맞죠?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다. 절대적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비교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 네, 절대적인 금액 110만 2,500원이나 100만 원이랑 같진 않잖아요. 금액은 다르지만 비교하는 시점 2년 후냐 아니면 지금이냐 이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치는 같다. 현금 S0를 이자율 R로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후의 금액은 S1이 1년 후의 금액이거든요. S0 곱하기 1 플러스 R. 기억나죠? 아까 했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게 N이 지금 이제 N이 1인 상황이죠? 1인 상황. 1년 후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후에 S1이 현금의 현재 가치는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요 식에서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준 거죠. 나누기를 해주면 이것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다시 아까 예로 이제 설명해 줬는데 아까 예로 이자율 5%로 가정할 때 1년 후 1,000원의 현재 가치는 1.05분의 1,000원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를 넣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연이율이 지금 5%죠. 1년이 지났는데 1,00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1 플러스 5%니까 0.05죠. 0.05가 1,000원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네모는 1,000원을 1.05로 나눈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1.0으로 나누면은 네, 하여튼 이거 계산을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로 1,000원 나누기 1.05 하면은 952.38 뭐 952.38 이렇게 나거든요. 네, 950원 정도 나오는데 952원을 1년간 5% 이율을 주는 곳에 넣어두면 1년 후에 1,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50원도 안 붙네요. 그죠? 더 읽어보면요. 미래의 현금을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산정하려면 현재와 미래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가격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금액을 계산하듯이 미래의 금액의 같은 식의 역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앞서 계산한 복리 공식의 경우 원금이 A, 이자율 R, 기간이 N이라 할 때 원금 A의 미래 가치는 원리 합계는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네, 이거는 지난 시간 배운 거죠? 이때 A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S이므로 미래 가치 S에 대한 현재 가치인 원금 A는 S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된다. 네, 이거 하는 건 알겠죠? 이거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음수짓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복리 이자율 R, N년 후 원리합계가 S일 때 N년 후 S 현재 가치는 S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S다. 이걸 떠올리면 되겠죠, 여러분이? 그럼 이제 이건 복리법이고 단리법인 경우도 설명이 되어 있겠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단리 적용의 경우 원금의 A 이율이 R 기간이 N일 때 원금 A의 미래 가치는 S A 곱하기 1 플러스 R. 아까 이제 기억나죠? 네, 요거 단리법의 원리합계 방법이었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N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 S의 현재 가치는 이걸 나누어 준 것과 똑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을 좀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화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연이율의 확장 개념인 기간 이자율 R과 그 기간의 횟수 N, 미래가치 B의 현재 가치 A는 다음과 같다. 1번 단리기간 이자율이 R, 현재 가치가 A, 미래가치가 B, 기간이 N일 때 B의 현재 가치는 A는 B 곱하기 1 플러스 Rn 마이너스 1제곱. 네,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단리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단리법 어떻게 돼요? 1년 후, 뭐 이 기간 후에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Rn이었죠? 이것이 B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A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식을 바꾸면 A는 B 나누기 1 플러스 Rn이다. 이걸 지금 1번 항목에 쓴 겁니다.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죠. 복리법이에요. 이것도 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건 등비수열 모양 쓰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고 싶은 게 A니까 나누기를 해준다.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나누어 준다. 이것이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A1을 1년 정기 예금에 이자율 5%로 가입하였을 때 1년 후의 가치가 10만 5천 원이라고 하자. 이때 A는 얼마인가? 네, 문제가 그래도 간단한 편이죠. A1을 1년 정기 예금에 이자율 5%로 가입했을 때. 네. 자, 그러면 A라는 원금이 있으면 이것을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으면 1년의 이자율 5%를 조정시켜서 1 플러스 0.05가 되어 있겠죠. 이 미래 가치가 미래에는 10만 5천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1.05로 나누면 되겠죠. 10만 5천 원을 나누면은 1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10만 원을 1년간 묵혀두면 5천 원 이자가 붙으니까요. 10만 원이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10만 원 되었죠. 예제 12번. 복리 연이율 10%라고 할 때 20년 후에 받는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네, 뭐 공식화해서 금방 구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예제 지금 12번이고요. 언젠지 얼마인지 모르죠. 현재 가치가 지금 이제 넣기 전에 금액을 얘기하는 거 맞죠? 현재 가치 지금의 돈. 지금의 돈이 이제 10%의 연이율 10%고 20년 후가 얼마냐? 그래서 이거 복리법 가지고 쓰면 0.1에 20제곱이 1억 원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현재 가치 A가 얼마냐? 그래서 1억 원 나누기 1.1에 20제곱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제곱을 이제 주어지겠죠. 20제곱을 6.727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아마 이제 계산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거 하면요. 계산하면은 1,486만 5,467원인데 문제에서 뭐래요? 저기 만원 미만 벌이라고 했죠? 그러면 1,486만 원 되는 거죠. 1,48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제 13번. 4년 후에 원리합의가 1,000만 원이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예제 13번입니다. (4년) 후에 원리합의가 1,000만 원이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만원 미만 벌임. 단리 연이율 10%인 경우, 복리 연이율 10%일 경우. 다르겠죠, 당연히. 1번의 경우는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리법으로 1 플러스 4년이거든요. 4년. 4 곱하기 연이율이 10% 한 것이 1,000만 원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금액은 1,000만 원 나누기 1.4가 되겠죠. 그죠? 1.4 맞죠? 1.4로 나누어 주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나누기 1.4. 1,000만 원 나누기 1.4. 나누기 1.4. 714만 2,857원이 나오죠. 근데 뭐 만원 미만 벌이라 했으니까 714만 원.
714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복리 10%인 경우거든요. A 곱하기 1 플러스 이제는 복리법으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렇죠. 0.1에 가로 닫고 4제곱이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는 1000만 원 나누기 1.1의 4제곱. 1.1 4제곱을 좀 이렇게 해놔야겠죠. 1.1 4제곱. 얼마로 할까요? 네, 1.1 4제곱에 대한 힌트를 아마 시험이나 이렇게 주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683만 원, 만원 미만을 버려서 683만 원이 나오고 1.1의 4제곱을 해볼까요? 1.1 곱하기 1.1 1.4641이네요. 1.4641 뭐 이걸 줄 수도 있고 1.464까지만 줄 수도 있고 조건을 따로 주어질 거니까 계산이 편하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7번 문제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 3분간 고민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었다는 가정하에 좀 보면요. 자, 3년 후 100만 원 하는 컴퓨터를 사려고 한다. 연복리 8%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3년 동안 저금을 하여 100만 원을 모으려면 지금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 1000원 미만 버림. 100만 원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3년 동안. 그래서 컴퓨터 사고 싶은데 8%, 많이 주네요. 8% 이자에 3년 동안 저금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 뭐 이거 적금 형식이 아니라서 그냥 한번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100만 원이 되게 하려면 얼마를 처음에 넣어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식을 구성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 7번이고요. 처음에 초기 비용을 A라고 합시다. 그래서 A를 3년간 8% 이자를 주잖아요. 1 더하기 0.08에 이거는 이제 복리예요, 복리. 그래서 세제곱 한 것이 100만 원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는 100만 원 나누기 1.08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1.08의 세제곱. 1.08의 세제곱이거든요. 1.08의 세제곱 해볼까요? 1.08의 세제곱 하면 1.25972가 나와요. 이걸 100만 원에서 이걸 나눠야 하거든요. 근데 1000원이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건 계산하면 79만 3천 원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배운 것은 현재 가치 아랫부분 단원 마무리 되어 있죠?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의 이자율을 곱하는 단위 이자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와 처음 원금을 합한 원리 합계가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이자 방식으로 나뉜다. 2번 원금이 A,
이유를 R, 기간을 N이라 할 때 단위 이자의 경우 원리합계는 A 1 곱하기 1 플러스 Rn이고 복리 이자의 경우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3번 매달 A1을 기간 이자율 R로 N기간 동안 복리로 적용할 때 원리합계는 이건 또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하려고 했죠. 4번 복리 적용의 경우 원금이 A이고 이율이 R, 기간이 N이라 할 때 원금 A의 미래가치 원리합계는 S는 A1 플러스 R의 N제곱이고 미래가치 S의 현재가치는 S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5번 단위 경우는 원금 A, 이율이 R, 기간이 N일 때 원금 A의 미래가치 원리합계는 S는 A1 플러스 Rn이고 미래가치 S의 현재가치는 S1 플러스 R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잘못됐네요. 맞죠? 마이너스 1제곱. 네, 맞아. 지수가 달라요. 여기는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나누기 한 거니까. n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현재가치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저기 경제신문 하나 읽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 신문은 이제 매일경제의 4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일본 코로나 대폭발, 일본 바이오 석학 의료 붕괴 이미 시작. 확진자 사망자 한국 넘어섰고요. 나카무라 교수가 일본 정부 대응이 과학적 분석 부족해 비판했고 열흘 만에 확진자 2배 폭증. 도쿄도 10명 검사 5명꼴로 확진. 사진 밑에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도쿄의 대표적 유흥가인 가부키초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도쿄도 공무원이 스테이 홈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 사태에도 선언해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누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다. 도쿄에서는 181명 비롯해서 전역에서 18일 58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내 감염을 포함해 총 1만 1,145명으로 한국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37명 한국을 넘어섰고요. 일본 인구가 1억 2,595만 명으로 한국의 2배 이상이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확산 속도가 날로 빨라지는 것은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상황을 통해 사람 간 접촉 70-80% 감소를 목표로 공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확진자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1,000명에 도달할 때까지 50일가량 걸렸지만 5,000명을 넘어선 뒤 1만 명까지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속도가 완전 빨라진 얘기죠. 감염 전후를 알 수 없는 사람도 늘고 있다. 18일 도쿄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181명 중 69%는 124명은 감염 전후를 알 수 없다. 124명이나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 정보를 바로바로 이제 문자로 전송해줘가지고 알 수 있었는데 일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도쿄로도 지금 긴급하게 그래프가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잠재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NHK가 전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달 동안 평균 양성 확진율이 60.2%였다. 이에 비해 지난 3일부터 16일 2주간은 평균 양성 확진율 12.9%로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10%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최근 2주간 56.1%까지 솟았다. 도쿄에서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이 중 56명이 양성 판정 받았다는 얘기다. 와, 거의 뭐 굉장하네요. 반 이상이 지금 양성 판정 연액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판정받지 않으면서 보균자인 사람들까지 파악이 안 되니까. 네, 한번 쭉 읽어보고요. 마지막 단락만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연계해 유전자 증폭 PCR 검사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국민 사이에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가 확대 선포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8, 19일 열도 전역에서는 통행량이 급감했다. 도쿄와 오사카의 대표적 번화가인 신주쿠역과 우메다역 주변에선 통행량이 감염 확산 전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다. 야마나시현 등에서는 다른 현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한층 위기감이 고조된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주택가 인근 공원이나 마트 등은 통행량이 늘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여론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소득 감소 가구만을 대상으로 30만엔 지급을 검토했으나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지면서 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정상은 19일 우편을 통해 계좌번호 등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까지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뭔가 좀 대응이 우리나라처럼 재빠르진 않네요. 마스크 보급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재난지원금도 물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일본은 여전히 지금 3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왈가왈부 하면서 정치가 좀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금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현재 가치 다음이 연속복리네. 연속복리 자연상수 2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